제 이름은 카미무라 유카리. 29살의 지극히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 노부이코와는 결혼 3년차. 얼마 전 2살이 된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남편 회사가 운영하는 사택에 살고 있어요. 가족 3명이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면서 월세가 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자주 모이는 주부, 엄마 친구들 사이의 트러블과는 연이 없었어요. 사택에 사는 엄마 친구들끼리는 아주 사이가 좋아서 쾌적한 환경이었죠. 서로 아이를 돌봐주는 건 물론 양육에 대해 상담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심을 먹거나 차를 마시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은 엄마들끼리 여행을 기획해서 놀기도 했어요. 우리는 정말 평화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드라마에서 엄마 친구들끼리 질척한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 웃음이 나오는걸? 맞아요. 차라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 쪽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니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롭던 저희의 사택 라이프. 하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평화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발단은 같은 사택에 사는 엄마 친구 중 한 명인 치카 씨한테 온 이런 라인. 유카리 씨, 그거 들었어? 네? 뭘요? 새 부장님이 오신대. 누군가가 승진한 게 아니라 새로 온다는 건가요? 맞아. 성과를 올리기 위해 외부에서 스카우트했대. 그럼 꽤 엘리트라는 거네요. 그렇겠지. 그래서 그 부장님의 가족이 사택에 온다고 하더라고. 새로운 사람이라니 오랜만이네요. 204호라고 했던 것 같아. 저희 옆집이네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부장님은 40살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내는 꽤 젊다나 봐. 그렇군요. 그럼 나이도 비슷하겠네요. 친해지고 싶네요. 그렇네. 아직까지는 유카리 씨가 제일 어리지. 참고로 그런 높은 분이 왜 일반 사택에 오시는 걸까요? 좀 더 좋은 곳에 살 것 같은데. 새로 좋은 집을 짓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한동안 저금한대. 그렇군요. 그나저나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인데 잘 아시네요. 뭐 나도 원래 직원이었으니까. 소문없는 곳은 아직 건재하지. 대박. 좀 무서운데요? 참고로 새로 오는 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시에스라고 했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인지 기대되네? 라고 했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긴 했지만 특별히 드문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자 호리에 씨는 제 남편의 직속 상사라고 하더군요. 그건 좀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엄마 친구 사이에 싸운 적이 없었던 저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몇 주 후 외출해서 돌아오는데 우연히 이사업자가 드나드는 걸 보게 되었어요. 문 앞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이 한 명. 아무래도 저 사람이 새 부장님의 아내인 것 같아요. 분명 그 사람일 거야. 보아하니 나이는 비슷한 것 같네. 기쁘다. 저는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호리에 씨인가요? 네? 네, 그런데요. 저는 옆집에 살고 있는 카미무라 유카리라고 해요. 네, 아키나라고 해요. 뭔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친절하게 감사해요. 아키나 씨는 대답은 해주었지만 어쩐지 쌀쌀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친한 척했나 싶어 조금 반성했어요. 저도 저대로 새엄마 친구가 오랜만이라 거리감에 조심해야겠다고 다시 생각했죠. 뭐 언젠가 거리가 좁혀지면 괜찮을 거라고 그때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호리에 씨 가족이 이사오고 2주 정도 지났을 쯤 문제가 수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호리에 씨네 아키나 씨였나? 얘기해봤어? 이사 왔을 때 인사하고 그리고 뭐 엇갈릴 때 몇 마디 한 게 다예요. 나도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조금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애가 호리에 씨네 아이랑 같은 유치원인데. 그렇군요. 마침 어제 일이었어. 아이를 맡긴 후에 나랑 엄마 친구 몇 명이서 대화하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느껴진다 싶어서 문득 보니 아키나 씨였어. 아, 뭔가 상상이 되네요.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랑 다 같이 차라도 마시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있었으니 아키나 씨한테 권유해봤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니요, 됐어요 라고만 하더라. 아니, 나도 억지로 초대하려는 건 아닌데 뭔가 경계하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어. 낯을 가리는 걸까요? 그런 거라면 괜찮은데 뭔가 석연치 않다고 해야 하나?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친하게 지내기 싫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먼저 다가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이쪽도 손쓸 수가 없죠. 맞아. 어쩌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녀는 아무래도 귀찮은 성격인 것 같았어요. 별로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내버려두면 되니 딱히 상관없지만 라인에서도 말했듯이 말을 걸어줬으면 한다는 느낌이 엄청 들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 친구 몇 명이서 카페에 갔을 때는 어머 호리에씨, 우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혼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아키나 씨를 만났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항상 사용하는 4인 테이블에 앉았는데 저희가 대화하는 중에 유독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눈치채고 호리에 씨 쪽을 보면 슬쩍 눈을 돌려요. 아마 괜찮으시면 같이 하실래요? 라고 권유해줬으면 하는 거겠지만 그런 반응을 하니 오히려 권유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의식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할지, 그렇게 말을 걸어주길 바란다면 왜 먼저 말을 걸지 않는 거야 라는 짜증과 답답한 감정이 솟아올라요. 그 후 호리에 씨는 어색해진 건지 그대로 카페를 나갔어요. 저기 완전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지? 역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여학교 출신인데 저런 애 있었어. 자존심이 높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아. 말을 걸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선생님한테 이르는 성가신 타입. 어른이 돼서까지 그런 성가신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진 않네요. 그렇지. 하지만 저희는 다 큰 어른이에요. 성가신 사람이어도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한 자꾸 만나게 되죠. 게다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걸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옆집인 제가 그녀와 적극적으로 교류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만나면 적극적으로 말을 걸면서 가까워진 후 어떻게든 다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는 자리에 그녀를 끌고 나가는 것을 성공한 거죠. 유카리 씨한테는 뭐든 상담할 수 있어서 의지가 돼요. 우리 동갑이잖아요.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요. 이렇게 친해져 보니 특별한 문제 없이 대화할 수 있어서 이걸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매년 있는 엄마 친구 여행이 다가왔어요. 올해는 제가 총대를 매게 되어 엄마 친구들에게 각자 일정을 물어보고 돌아다녔어요. 남편이 다들 같은 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다들 비슷해서 대부분의 엄마들이 참여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키나 씨에게 물어보니 여행? 그거 강제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럼 전 됐어요. 아이도 아직 어리니까요. 아이도 같이 데려가도 상관없지만 그 이상 물어보기도 귀찮아서 그쯤에서 대화를 끝내기로 했죠. 그런가요? 아쉽네. 내년에는 같이 갈 수 있길 기대할게요. 아키나 씨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뾰루퉁한 얼굴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분명 참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라인을 보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까는 미안해요. 여행은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거라서 아키나 씨 외에도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군요. 그럼 아키나 씨는 참가하지 않는 걸로 알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물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불만 있어 보이는 대응이었어요.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하지만 신경 써봤자 소용이 없죠. 그 후에는 문제없이 엄마 친구와 아이들을 데리고 단체 여행을 갔어요. 저희도 아이들도 아주 즐기며 대성공으로 끝났죠. 하지만 문제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이번엔 남편인 노부이쿠에게서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잠깐 괜찮아? 응, 괜찮아. 웬일이야? 일하는 중에? 방금 부장님한테 호출이 있었는데. 부장님이라면 호리에 씨 말이야? 그래, 일에 대한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의 아내에 대한 거였어. 아내라면 아키나 씨 말이야? 응, 물어보기 좀 그런데 그 아키나 씨랑 잘 지내고 있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행은 같이 안 간 거지? 그야 본인이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래? 왜? 그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뭐 부장님 본인은 돌려 말했지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내들이 아키나 씨를 따돌리고 있다고. 잠깐만, 왜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난 절대 그런 짓 안 했어. 화내지 마. 내가 말한 거 아니라니까. 그럼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아니 그게 부장님은 아내분을 아끼시니까 아내분과 당신이 사이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형편이 안 좋거든. 회사에서의 입장상 말이야. 회사 조직이란 거 정말 성가시다. 뭐라 할 말이 없네. 아닌 밤중에 홍두깨란 바로 이런 거겠죠. 그녀는 대체 어떻게 해주길 바랐던 걸까요? 아무튼 응어리를 남겨둘 수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키나 씨네 집을 찾아갔어요. 솔직하게 뭐가 불만이었던 건지 그녀에게 물어보자 그야 저만 여행을 못 갔잖아요. 참가할지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설득해주면 좋았잖아요. 네? 참가 안 한다고 하니까 바로 물러섰잖아요. 다시 말해 저한테 그렇게까지 와주길 바란 건 아니었단 말 아닌가요? 그게 따돌리는 거죠. 열린 입이 닫히지 않았어요. 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란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박해봤자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귀찮아서 금방 물러선 것도 맞으니까요. 이번만큼은 남편 일도 있으니 내키지 않았지만 사과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녀와 어울려야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프더군요. 매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를 잡아채서 겨우겨우 넘겨야 하더니 이리어도 사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소동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야식이라도 먹을까 해서 새벽 2시쯤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 갔어요. 돌아오자 아키나 씨네 집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남편분이 늦게 돌아오신 걸까 했지만 문에서 나온 건 아키나 씨의 남편분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인 거지? 역시 자고 가면 안 돼? 안 돼. 이웃이 보면 어떡해. 알았어.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보자. 응, 기다릴게. 이런 달달한 대화를 나누며 마지막엔 열렬한 키스를 나눈 거예요. 저는 조금 떨어진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말았죠.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있구나. 목격한 게 치카씨였다면 큰일로 번질 뻔했어. 하지만 저는 아무튼 평화주의자. 보지 않는 일로 하려고 했지만 충격적인 전개에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소리가 났고 유카리 씨? 안녕하세요. 살면서 가장 불편한 순간이었어요. 일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기고 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이 쿵쿵 뛰어서 야식을 먹어도 잠에 들 수 없었어요. 다음날 결국 잠에 자지 못한 채로 기상. 남편도 안색이 안 좋다고 했지만 적당히 몸이 안 좋다며 얼른 회사로 보냈어요. 이런 얘기를 출근 전에 들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 의미로 머리가 아파.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감싸고 있자 집 인터폰이 울렸어요. 뭐 찾아올 사람은 한 명밖에 없겠죠. 부탁드려요. 새벽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비싸 보이는 디저트를 주면서 낮은 자세로 사과해왔어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남에게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모처럼이니 이용하기로 했어요. 네,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단, 뭔가요? 두 번 다시 당신의 남편에게 저의 악담을 불어넣지 말아주세요. 저희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물론이죠. 약속할게요. 그럼 됐어요. 하지만 티나는 미래는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평화를 쟁취해낸 거죠. 남편한테서도 다시 아키나 씨의 착각이었나 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렇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으니 안심이에요. 그 후 아키나 씨는 역시 불편했는지 저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아무에게도 그녀의 불륜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숨기는 일은 왕왕 들키고 마는 법. 뭐가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불륜은 남편에게 들켜버렸나 봐요. 부탁이야. 말로 해결하자 여보. 문 열어 여보. 어느 날 쫓겨난 건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비는 듯한 아키나 씨의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이건 저희 남편이 들은 말인데 부장님도 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셋이서 살기 위해 집 한 채를 살 생각으로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배신하는 게 어딨냐면서. 그랬구나. 그럼 역시 이혼하는 거야? 그럴 거야. 일단 젊은 아내와 한 결혼이었으니 상대 책임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 분배가 무효가 된다나 봐. 그렇구나. 그래서 아키나 씨도 그렇게 매달린 건가 보네. 그럴 거면 왜 그랬는지. 사실 나 아키나 씨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었거든. 뭐? 말하지 않는 대신 내 악담을 부장님에게 불어넣지 말라고 약속시켰어. 물론 내가 누군가한테 말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웃한테 들킬 정도면 증거인멸이 허술했단 거 아니겠어? 그렇구나. 이런 이웃 트러블이 있다니. 사태도 마냥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지. 이런 일은 아주 특수한 경우겠지만 아무튼 빨리 사태가 정리되면 좋겠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결국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어 아이의 친권도 남편의 것이 되었고 아키나 씨는 조용히 사택 아파트에서 모습을 지웠어요.
하지만 하이스펙 남편을 포기할 수 없던 건지 매일 집에 찾아왔고 너무 심한 소음 피해로 경찰에 신고당했어요. 곧 연행되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노부이코가 부장님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아키나 씨가 바람을 피운 이유는 남편이 바빠서 관심을 받지 못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물론 이런 변명이 통할 리가 없으니 불륜 위자료도 바람 상대와 아키나 씨 양쪽에서 청구. 아키나 씨는 그걸 지불하기 위해 알바를 여러 개 하며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부장님은 일부러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고 아이를 만날 권리도 완전히 박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본가 부모님과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평범한 사택에 찾아온 폭풍 같은 소동. 이것도 벌써 몇 년 전 일이라 완전히 조용함을 되찾았지만요. 하지만 다시 치카 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또 새로운 가족이 온다고 해. 아, 정말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 사람은 신입사원이고 독신이니까. 그렇군요. 그럼 안심이네요. 어디에 누구처럼 바람 피우면 안 돼? 안 그래요. 또 새로운 이웃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또 어디선가.